안녕하십니까. 월간여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내놨습니다. 물론 인수위 시절에 내놓은 거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를 갖다가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인수를 담당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이라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국정과제의 하위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기적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일괄 정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 그냥 위원회 하면은 뭐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라고 하면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이 아닌데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정기관위원회법이라고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 정의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같은 정부위원회가 또 크게 또 뭐가 있냐면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위원회는 법률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사무를 일부 분담해가지고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뭐 국민권익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위원회긴 한데 이게 합의제 기관이긴 한데 사실상의 행정기관처럼 지금 노릇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밖에 정말 합의제 기관으로서 어떤 국가 행정 사무를 갖다가 담당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또 뭐냐? 행정기관의 자문, 행정기관이 어떤 사업이나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 자문을 요청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공하거나 이런 심의, 조정, 협의하는, 그리고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이게 바로 이제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관입니다. 아주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해가지고 그 다음에 각 정부마다 이 위원회 신설을 갖다 남발해가지고 이게 우후죽순격으로 지금 생겨나가지고 뭐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 행정안전부가 2021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여기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해가지고 이거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자체위원회는 제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행정기관위원회가 총 622개입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정부위원회 수가 600개를 초과한 적은 역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때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보면 행정위원회 42개, 자문위원회 580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68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늘어나는 이유는 따로 있긴 합니다. 그것도 뭐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통적인 행정조직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수용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어떤 다원화된 사회 숱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공무원들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종 행정자문위원회가 있긴 해야 됩니다. 각종 경험을 가진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종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각 정부마다, 역대 정부마다 위원회를 남발했습니다.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정부 때는 왜 그랬습니까? 외환위기가 있어서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조직을 다 구조조정해서 소위 말하는 슬림화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 줄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공무원도 줄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때 빼놓고는 각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첫째, 예를 들어서 정권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극소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선이나 각종 선거에서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인사들, 자기 진영에 도움을 줬던 인사들한테 그래도 명목상 명함은 하나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위원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겁니다. 그 위원이라는 게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슨 장관급이 될 수도 있고, 그 위원도 일종의 차관급이 될 수도 있고, 그 명함으로 내놓기에는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위원회를 막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다 위촉을 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복지부동 유사 아닐, 아주 우리나라 공무원들 관료사회의 대표적인 표현들 아닙니까? 뭐 다른 나라들도 공무원들, 이게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한테 일이 더 추가되는 거를 그렇게 반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추가되는 일로 해서 자기가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또 모를까? 그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일을 더 해야 되느냐? 이걸 반기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럼에도
아마 우리나라 공무원들처럼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여러분들 아마 공무원들이 들으시면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거 대다수 민원인들 대다수 시민들이 한번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 공공관서에다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해당 담당자 찾기가 그 해당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 한번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체 우리나라에 지금 공무원이 110 몇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 공무원하고 통화하기 어렵습니까? 국민 경제활동 인구 2,600만입니까? 그 중에 110만이면 도대체 몇 만입니까? 26명 중에 한 명이 공무원인데 어떻게 우리가 담당자 찾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표되는 그 공무원들,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기도 싫어합니다. 일하기도 싫고 책임도 지기 싫으니까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업 계획서 다 짜놓고 여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위원회가 애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위촉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위촉해 놓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별다른 반대 의견이 사실상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하자고 합의를 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표할 때는 뭐냐면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시, 우리 도, 우리 군에서는 이걸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민관 협치의 상징인 어떤 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한 건데 여기에서 무슨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냐? 이건 아주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민의를 수렴해가지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내린 결론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나중에 혹시 이게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는 아니 이거 위원회에서 하라고 한 건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물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그런 겁니다. 자기들 사업, 자기들한테 입맛에 맞는 구미에 땡기는 사업들을 하기 위한 어떤 거기에 들러리, 거수기 역할을 하라. 그리고 나중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우리 방탄조끼 역할을 해라.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각종 위원회다 그겁니다. 이게 정권 차원에서도 그런 수요가 있고 이 일반 관료들 이 일하기 싫어하고 이런 관료들이 또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각종 위원회다 그겁니다. 여기 이 위원회 정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물론 우리나라 전체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미미한 소소한 금액이긴 한데 여러분들 세금이라는 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이 정부 위원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만만치가 않습니다. 2021년 기준 해가지고 여러분들 소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원장이었던 일자리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일자리위원회 포함해가지고 정부위원회 사무국이라고 있습니다. 이 행정위원회는 사무국을 운영해야 됩니다.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 사무국은 또 공무원이 파견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부족한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외부 채용을 합니다. 근데 이 또 외부 채용은 누가 채용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외부 채용 누가 되겠습니까? 자기 세력, 자기 진영, 자기 당,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의 자녀 혹은 친인척을 갖다가 뽑아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이건 제 추측이긴 한데, 그리고 제가 전해 들은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사례가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전수조사를 언젠가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외부 채용이 되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위원회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직속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이거 외부 채용해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한 3년 내지 5년 동안 거기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경력. 제가 이제 이걸 간판으로 해서 이게 한마디로 스펙 쌓기입니다. 스펙 쌓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간판으로 해서 이력서, 명함 들고 다니면서 뿌리고 행세하고 나중에 어디 따로 이직할 때 아주 유효한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사무국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총 1178억 원 2021년 기준. 그 다음에 회의 예산. 이 회의 예산이란 건 뭐냐면 이 위원들이 무슨 회의를 할 때마다 수당을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373억 원. 그러니까 1년에 1551억 원. 이것 말고 또 사업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 이 위원회가 일종의 또 집행 권한까지 갖고 있는 곳이 있어서 사업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까지 합치면 1,500억을 훌쩍 뛰어넘는 상당한 금액이
사실상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고 권한도 없는 근거라고 해봤자 행정기관위원회법과 그 다음에 각종 관련 법령이 있긴 한데 이게 헌법상 조직도 아니고 헌법상 정부도 아니고 입법부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부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정체가 뭔지 이런 조직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최소한 1년에 1,550억 원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위원회가 애초 도입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우리 국내 현실을 보면은 문제투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각 부처가 자기들 인력, 자기들 영향력 증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위원회 쓸 때 필요도 없는 그런 위원회를 갖다가 일부러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관련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지적들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구조조정하지 않았냐? 많이 해왔습니다. 많이 해왔는데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는 이거 200 몇 개를 없애버리겠다. 노무현 정부 때 이게 320개에서 574개로 늘어났습니다. 5년 동안에. 그래서 이거 이명박 정부 때 200개를 줄여버리겠다 했는데 임기 첫 해, 두 번째 해는 이거를 대폭 줄여가지고 그걸 성공하는 데 했더니 임기 말로 가면 갈수록 각종 무슨 위원회, 무슨 녹색성장위원회, 뭔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결국엔 자기 측근들 다 위원장으로 앉혀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이명박 정부 때도 다시 위원회 수가 늘어나고 박근혜 정부 때도 위원회 수가 늘어나고 문재인 정부 때도 또 위원회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 위원회 공화국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이 위원회 공화국이란 말이 나온 건 노무현 정부 때 나오긴 했지만 아니 무슨 우리나라가 공산당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엄연히 헌법상에 정부, 행정부의 권한이 있고 뭐 이렇게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어디 갑자기 소위 말하는 갑툭튀해가지고 위원회 무슨 공산당 국무위원회입니까? 뭐 조선노동당입니까? 아니 이 위원회가 이 정부 부처 헌법상 근거가 있는 정부 부처의 상황이 돼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정부 부처는 여기에 눈치를 보고 이 정부 위원회에는 각종 대통령의 측근들이 앉아가지고 행세를 해대고 국정에 관여를 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를 해둬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자체위원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자체위원회 이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한 5,000개 가까이 늘어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간 1년에 1,000개씩 늘어난 셈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자체위원회가 몇 개냐면은 한 3만 개, 29,000개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29,000개 지자체위원회가. 그래서 이 지자체위원회 운영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딱 하나 아주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원순 서울시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에서 과거에 무슨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 민간협치 명목으로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의 전국 확대판이 바로 문재인 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서울시의 에너지정책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 에너지정책위원회로 누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김희중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자꾸 언론에서 전 서울시 교육감이라고 쓰는데 여러분들 당선 무효가 된 사람을 서울시 교육감이라고 계속 칭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광노현 씨, 이 사람 전공은 법학입니다. 그 다음에 코미디언 김미화 씨, 소설가 공지영 씨, 이런 사람들이 박원순 서울시 당시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가지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과연 코미디언, 소설가, 법학교수, 그 다음에 성직자, 종교인 이런 사람들이 대체 무슨 연관이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주제로 에너지정책을 얘기하겠습니까? 에? 객관적으로 이들의 이력에서 에너지라는 그 말 자체를 갖다가 연상해낼 수 있는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애초에 없는데 이들이 본업에서 이룬 어떤 성취 같은 걸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본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과연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으로서 뭘 할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위촉을 한다 그겁니다. 이게 박원순 서울시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 전국 243개 지자체의 문제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친한 사람들, 지방자치단체장을 도와준 사람들, 지역에서 행세 꽤나 한다는 유지 이런 사람들한테 자리 한 자리씩만 나눠주려고 위원회 만들어 놓고 위원 시켜놓고 아무런 어떤 정책적 전문성과 관련 전문성, 종사 경험 이런 것도 없는 사람들 다 명함 파서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하고 싶은 일 다 공무원들 지네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중에 책임은 여기다 덮어 씌우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위원 해촉되면 그만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책임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것과 제가 공무원으로서 제가 결정하는 것과 제가 공무원들 제가 작성해놓고 위원회에다가 결정을 맡기는 거, 그 위원회는 또 한 10명, 15명, 20명 구성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표결로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은 이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겠습니까? 이 위원들이 책임감 있겠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한 부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 할 때 아니 내가 그거 왜 책임지느냐, 표결로 한 건데. 한마디로 책임 행정을 강화해야 되는 이 시기에 책임 행정을 저해하는, 책임 행정을 사라지게 하는, 공무원들의 명피를 더 확실하게 해주는 일종의 보증이 돼버린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장치, 이런 시설, 이런 기구들을 놔둬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이 정부위원을 20% 줄이겠다고 그랬습니다. 회의 한 번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겠다 했는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이해관계가 있고 이거 그렇게 줄이는 게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이유는 결국에는 이명박 정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줄였다가도 다시 만들어놨습니다. 왜 만들어놨습니까? 자기 측근들을 앉혀놓으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자기 측근들은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 뜻을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부처 이런 것보다 어떤 일종의 별동대, 특임대 이런 거를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국정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유혹에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대로 이 정부위원회를 갖다가 통폐합하고 지자체 위원회를 갖다가 일괄 정비, 매년 정비를 해서 이 세금 빠져나가는 거, 공무원들 일 안 하는 거, 책임 행정 저해하는 거 다 없애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상의 정부 권한 이런 것들 갖다 존중을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약간 재미는 없지만 이 정부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